자, 오늘은 총 3개 파트로 진행됩니다. 파트 1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사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채권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자 미국 재무부가 직접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거든요. 경제 뉴스라서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엄청나게 밀접한 이야기랍니다. 오늘 이 문장들을 스트림 리딩으로 쭉 읽어 내려가면서 경제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표현들까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기사 제목입니다. U.S. Treasury doubles debt buyback to steady bond market amid inflation fears, Part 1. 인플레이션 우려 속 미 재무부가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채 상환 규모를 2배로 늘리다. 일부 3중. 먼저 기사 전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번 주 국채 수익률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채권 시장이 큰 폭으로 요동쳤습니다. 이에 미 재무부가 부채 상환 규모를 2배로 늘리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수익률 급등이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알아보고 트럼프 행정부의 엔화 방어 개입과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가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는지 흥미롭게 짚어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Yields at recent highs this week dropped after Treasuries vow to provide greater liquidity support to bond market.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Yields. 수익률은요. 예금 이자나 배당 같은 수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채권에서는 투자자가 받는 이자 수익을 뜻합니다. At recent highs this week. 이번 주에 최근 최고치에 있다가 주식이나 시장 지표가 오를 때 최고치라고 표현하죠. 그 최고치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Dropped. 떨어졌습니다. 온도나 가격이 뚝 떨어질 때 쓰는 단어예요. 수익률이 내려갔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뜻이기도 하답니다. After Treasuries vow. 재무부가 약속하고 난 뒤였는데요. 애프터 뒤에 오는 일이 먼저 벌어진 일이에요. 재무부가 먼저 약속을 했고 그 다음 수익률이 떨어진 거랍니다. To provide greater liquidity support. 나아가 더 큰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겠다고요. 투 부정사는 나아가 하겠다로 미래 지향의 화살표를 표시해요. 시장에 현금이 더 활발하게 돌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To bond market. 채권 시장의 코교. 전치사 투는 방향을 나타내요. 목표 지점인 채권 시장에 콕 찍어서 지원하겠다는 뉘앙스랍니다.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수익률은요. 이번 주에 최근 최고치에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재무부가 약속하고 난 뒤였는데요. 나아가 더 큰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겠다고요. 채권 시장의 코교. 자, 이제 원문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의미가 잡히시죠? Yields at recent highs this week dropped after Treasuries vow to provide greater liquidity support to bond market.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애프터 뒤에 오는 사건이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영어는 어순과 시간 순서가 따로 노는 특성이 있어서 읽는 순서는 앞이지만 실제로는 뒤에 일이 먼저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약속하고 난 뒤였는데요. 처럼 한국어의 완료 표지를 써서 사건 순서가 꼬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어요. 여기서 바우라는 단어, 원래 종교적인 맹세를 뜻했어요. 그래서 그냥 약속보다 훨씬 강력하고 진지한 뉘앙스가 담깁니다. 기사에서 정부가 바우를 썼다는 건 절대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stock market dropped after the CEO's vow to improve transparency. 주식시장은 최고 경영자가 투명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난 뒤에 떨어졌습니다. She finally relaxed after her doctor's vow to provide greater care. 그녀는 마침내 편안해졌습니다. 의사가 더 큰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난 뒤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The U.S. Treasury is doubling its buyback of government debt in an effort to balance out the bond market and counterbalance investor concern over high inflation.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The U.S. Treasury. 미 재무부는 US는 U와 S를 이어서 US로 읽어요.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s doubling. 2배로 늘리고 있어요. 더블에서 온 단어예요. 둘을 하나로 묶어서 크기를 키우는 느낌이죠. Its buyback. 상환 규모를요, 자기네들이 하는
사들인 걸 다시 되사들이는 걸 뜻해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일 때도 이 단어를 쓴답니다. of government debt, 정부 부채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오브는 밀착 관계를 나타내요. 정부 부채에 딱 붙어있는 상환 규모를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보는 거죠. in an effort, 노력 안에 쏙 들어가서요. 이는 어떤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예요. 노력이라는 틀 안에 쏙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o balance out, 나아가 균형을 맞추려고요. to 부정사로 나아가 하려고 목적의 화살표를 이어가요. 양쪽 저울을 평형으로 맞추는 걸 뜻합니다. the bond market, 채권 시장에. 국채나 회사채 같은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주식 시장과 함께 경제의 양대축이죠. and counterbalance, 그리고 상쇄하려고요. 앞에 밸런스 하우스과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to 부정사예요. 반대편 무게를 달아서 균형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investor concern, 투자자들의 우려를 내요. 투자들이 시장의 불안정함을 느끼고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over high inflation,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죠. 오버는 무언가를 덮고 있는 이미지에서 왔어요. 우려가 인플레이션을 덮고 씌워져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미 재무부는 2배로 늘리고 있어요. 상환 규모를요. 자기네들이 하는 정부 부채에 때려야 뗄 수 없는 노력 안에 쏙 들어가서요. 나아가 균형을 맞추려고요. 채권 시장에 그리고 상쇄하려고요. 투자자들의 우려를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죠. 자, 다시 원문을 들어볼까요? 이번엔 느낌 오시죠? The U.S. Treasury is doubling its buyback of government debt in an effort to balance out the bond market and counterbalance investor concern over high inflation.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한 문장에 to 부정사가 연결되어 나타나면 첫 번째는 나아가 균형을 맞추려고로 미래 지향의 화살표를 표시하고 and 이후 두 번째 to도 그리고 상쇄하려고로 진행이 한 단계 더 나아감을 드러내요. 밋밋한 반복을 피하고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인원 에포트 to는 정말 자주 쓰이는 비즈니스 표현이에요. 그냥 to만 쓰는 것보다 노력 안에 쏙 들어가서라는 느낌을 주니까 훨씬 진정성이 느껴지죠. 이거 알면 원어민 느낌 나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company is doubling its marketing budget in an effort to balance out the competition. 그 회사는 마케팅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있어요. 노력 안에 쏙 들어가서요. 나아가 경쟁의 균형을 맞추려고요. She worked late in an effort to counterbalance the missed hours. 그녀는 늦게까지 일했어요. 노력 안에 쏙 들어가서요. 나아가 놓친 시간을 상쇄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이번 문장 원문부터 들어볼까요? The yield rate on 10-year, 20-year, and 30-year Treasury notes all hit 20-year highs this week, with the 30-year Treasury yield rising to its highest rate since 2007. 스트림 리딩으로 한 덩어리씩 풀어볼까요? The yield rate. 수익률은요. 수익의 비율을 뜻해요.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On 10-year, 20-year, and 30-year Treasury notes. 10년, 20년, 30년 만기 국채 위에 딱 붙은 오는 표면에 딱 붙어있는 이미지예요. 국채라는 표면 위에 수익률이 딱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ll hit 20-year highs. 모두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히트는 목표나 기록에 부딪혀서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장 높았던 기록에 닿은 거죠. This week. 이번 주에요. 시간의 기준점을 딱 짚어주는 단어예요. With the 30-year Treasury yield. 그런데 그 수익률과 함께였는데요. 30년 만기 국채에 위드는 함께라는 수반 상황을 나타내요. 앞의 상황과 함께 일어나는 배경을 자연스럽게 덧붙여요. Rising. 올라가고 있으면서요. ing 형태인 현재 분사예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진행 형태를 띠고 있어요. To its highest rate. 자기네들 가장 높은 수익률로 흘러가. 전치사 to는 방향을 나타내요. 가장 높은 수익률이라는 지점으로 흘러가 닿는다는 느낌입니다. Since 2007. 2007년 이후로요. 신스는 그 이후로 계속이라는 시간의 기점을 명확히 표시해요. 끊어 읽은 의미들을 모아 전체 해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익률은요. 10년, 20년, 30년 만기 국채 위에 딱 붙은 모두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번 주에요. 그런데 그 수익률과 함께였는데요. 30년 만기 국채에 올라가고 있으면서요. 자기네들 가장 높은 수익률로 흘러가 2007년 이후로요. 이제 다시 원문입니다.
이번엔 이해가 되시나요? The yield rate on 10-year, 20-year, and 30-year Treasury notes all hit 20-year highs this week, with the 30-year Treasury yield rising to its highest rate since 2007.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쉼표 뒤에 with가 이어지면 그것과 함께라는 수반 상황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 수익률과 함께였는데요로 앞 문장의 상황과 함께 일어나는 배경을 자연스럽게 덧붙이며 뒤에 분사 라이징은 올라가고 있으면서요로 진행 형태로 이어 해석해요. 트레저리 노트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중기 국채예요. 10년에서 30년 만기가 대표적이죠. 경제 뉴스 들으시면 이 단어 엄청 자주 나오니까 귀에 익혀두시면 정말 유리해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ales hit a 10-year high this week, with online shopping rising to its highest rate since 2020. 판매량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번 주에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과 함께였는데요. 올라가고 있으면서요. 자기네들 가장 높은 비율로 흘러가 2020년 이후로요. Temperatures hit 5-year highs today, with the southern region rising to its highest level since 2018. 기온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오늘요. 그런데 남부 지역과 함께였는데요. 올라가고 있으면서요. 자기네들 가장 높은 수준으로 흘러가 2018년 이후로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네 번째 문장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The rapid rise was concerning news for borrowers as major loans, including mortgages, are backed by treasuries. 앞에서 뒤로 쭉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The rapid rise 그 급격한 상승은 래피드는 빠르고 급격한 걸 뜻해요. 가파르게 치솟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was 였다.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concerning news. 걱정스러운 뉴스였다. 컨서닝은 걱정을 유발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명사인 걱정이 동사화되었다가 다시 형용사가 된 거죠. For borrowers. 차입자들에게는 포어는 대상을 향해 화살이 날아가는 걸 나타내요.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거죠. As major loans. 왜냐하면 주요 대출들은 as는 원인을 먼저 밝히는 접속사예요. 왜 걱정스러운지 그 이유를 뒤에 달아요. Including mortgages.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including은 을 포함하여라는 뜻으로 앞에 단어에 덧붙여 설명할 때 써요. Are backed. 뒷받침되거든요. 백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미지예요. 무언가를 지탱해주는 거죠. By treasuries. 국채에 의해. 바이는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요. 국채가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전체 직독직해를 한 호흡으로 쭉 읽어볼게요. 그 급격한 상승은였다. 걱정스러운 뉴스였다. 차입자들에게는 왜냐하면 주요 대출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뒷받침되거든요. 국채에 의해. 자, 원문 다시 들어봅시다. 훨씬 잘 들리시죠? The rapid rise was concerning news for borrowers as major loans, including mortgages, are backed by treasurie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as는 왜냐하면 거든요로 원인을 먼저 밝히는 접속사예요. 앞 내용인 걱정스러운 뉴스를 먼저 읽고 뒤에 이유인 국채가 뒷받침함을 자연스럽게 이어붙여 어순을 유지하며 읽어요. 되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팩트바이는 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라는 뜻으로 데이터나 증거로 무언가를 지지할 때 정말 많이 써요. 내 주장은 이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거든요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확 올라갑니다.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new policy was concerning news for small businesses as their profits are backed by daily sales. 그 새로운 정책은 걱정스러운 뉴스였다. 소기업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은 뒷받침되거든요. 일일 매출에 의해. The sudden change was concerning news for tenants as their leases are backed by strict contracts. 그 갑작스러운 변화는 걱정스러운 뉴스였다. 임차인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들의 임대차 계약은 뒷받침되거든요. 엄격한 계약서에 의해.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힘내세요. 원문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Yields dropped after the Treasury Department's announcement on Wednesday morning. 자, 한 조각씩 천천히 읽어볼게요. Yields. 수익률은 앞서 나온 단어와 같아요. 투자자가 받는 이자 수익을 뜻합니다. Dropped. 떨어졌다.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건 채권 가격이 반대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After the Treasury Department's announcement. 재무부 발표가 있고 난 뒤였는데요.
애프터 뒤에 발표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수는 그대로 두고 하고 난 뒤라는 완료 표지로 시간 선행을 나타내요. On Wednesday morning. 수요일 아침에 오는 시간이라는 표면에 딱 붙어 있는 걸 나타내요. 수요일 아침이라는 시점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제 문장 전체 뜻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수익률은 떨어졌다. 재무부 발표가 있고 난 뒤였는데요. 수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원문 갑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Yields dropped after the Treasury Department's announcement on Wednesday morning.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시간 접속사 애프터를 발표가 있고 난 뒤였는데요로 처리의 사건 순서가 꼬이지 않게 해요. 오는 수요일 아침이라는 시점에 딱 붙어 있는 것을 나타내요. 되돌아오지 말고 그대로 이어 있는 게 중요해요. 애노스먼트는 발표, 공고라는 뜻이에요. 기업 실적 발표나 정부 정책 발표 등 공식적인 내용을 알릴 때 꼭 쓰이는 단어예요. 비즈니스 뉴스 들으실 때 이 단어 나오면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구나 하고 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tock prices rose after the company's announcement on Friday afternoon. 주가는 올랐다. 그 회사의 발표가 있고 난 뒤였는데요. 금요일 오후에. Traffic eased after the police announcement on Monday morning. 교통체증은 완화되었다. 경찰의 발표가 있고 난 뒤였는데요. 월요일 아침에.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6번째 문장이에요.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The agency said the policy reflects Treasury's desire to provide greater liquidity support to the long-term bond market.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The agency said. 그 기관은 말합니다. 에이전시는 정부 부처나 기관을 통칭해요. 여기서는 재무부를 가리킵니다. The policy. 그 정책은 정부가 정한 실행 방침이나 방향을 뜻해요. Reflects Treasury's desire. 재무부의 열망을 반영한다고요. 리플렉츠는 빛을 반사하듯 무언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뜻이에요. 디자이어는 강한 열망이나 갈망을 뜻합니다. To provide greater liquidity support. 나아가 더 큰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려는 명사 열망을 수식하는 to 부정사예요. 나아가 제공하려는으로 목적을 자연스럽게 이어붙여요. To the long-term bond market. 장기 채권 시장에. 여기서 to는 전치사로 방향을 나타내요. 장기 채권 시장이라는 최종 도착점으로 흘러가 닿게 해석해요.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그 기관은 말합니다. 그 정책은 재무부의 열망을 반영한다고요. 나아가 더 큰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려는 장기 채권 시장에. 이제 같은 문장을 다시 들어볼게요. 감이 오시죠? The agency said the policy reflects Treasury's desire to provide greater liquidity support to the long-term bond market.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명사 열망 뒤에 붙은 to provide는 하려는으로 명사를 수식해요. 뒤이어 나오는 to the long-term bond market은 장기 채권 시장에 흘러가라는 방향을 나타내요. 두 개의 to가 쓰였으나 앞은 목적, D는 전치사 to로 흐름을 그대로 두고 해석해요. 리플렉츠는 거울에 비치듯 반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결과는 우리 노력을 반영한다고 할 때 이 단어 쓰시면 정말 멋진 비즈니스 표현이 됩니다. 꼭 외워두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manager said the new rule reflects the company's desire to provide greater flexibility. 매니저가 말합니다. 그 새로운 규정은 회사의 열망을 반영한다고요. 나아가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려는. The report reflects the team's desire to provide greater support to clients. 그 보고서는 팀의 열망을 반영한다고요. 나아가 더 큰 지원을 제공하려는 고객들에게.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7번째 문장 갑니다.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The announcement follows the Trump administration's intervention to prop up the yen in a partnership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owns a large holding of U.S. treasuries.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The announcement. 그 발표는 앞서 나온 발표와 같은 단어예요. 공식적으로 내놓은 내용이죠. Follows. 뒤따르는 거죠. 팔로우즈는 뒤에서 쫓아가는 이미지예요. 어떤 사건이 뒤이어 일어났다는 걸 보여줘요. The Trump administration's intervention.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을. 인터벤션은 끼어들어서 조정하는 걸 뜻해요. 시장이나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때 쓰는 단어예요. To prop up the yen. 나아가 엔화를 떠받치려는. to 부정사로 나아가 하려는으로 자연스럽게 이어붙여요.
프로법은 무너지려는 걸 밑에서 막대기로 받쳐 올리는 이미지랍니다. In a partnership. 파트너십 안에서. 이는 어떤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예요. 파트너십이라는 협력 틀 안에 쏙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일본 정부와의. 이드는 함께라는 뜻으로 파트너십의 대상을 나타내요. Which owns. 그런데 그 정부는 보유하고 있죠. 이치는 관계사로, 그런데 그것은 하다라고 순서대로 해석해요. 뒤집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며 읽는 게 핵심입니다. A large holding of U.S. Treasuries. 미국 국채의 대규모 보유분을. 오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착 관계를 나타내요. 미국 국채에 딱 붙어있는 대규모 보유분을 한 몸으로 보는 거죠.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그 발표는 뒤따르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을 나아가 엔화를 떠받치려는 파트너십 안에서 일본 정부와의, 그런데 그 정부는 보유하고 있죠. 미국 국채의 대규모 보유분을. 자, 한 번 더 원문 들어볼게요. 이제 술술 들리시죠? The announcement follows the Trump administration's intervention to prop up the yen in a partnership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owns a large holding of U.S. Treasurie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명사 뒤에 온 to 부정사는 명사를 수식하며 나아가 하려는으로 해석하여 진행이 한 단계 더 나아감을 표시해요. 개입이 나아가 엔화를 떠받치려는 목적을 가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붙여 읽어요. 이치 관계사도 순서대로, 그런데 그 정부는 보유하고 있죠라고 이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프로법은 무너지려는 텐트 기둥을 막대기로 밑에서 받쳐 올리는 이미지예요. 경제에서도 가격이 떨어지는 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받쳐 올릴 때 이 표현을 써요. 진짜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new plan follows the manager's intervention to prop up sales in a partnership with the marketing team. 그 새로운 계획은 뒤따르는 거죠. 매니저의 개입을 나아가 매출을 떠받치려는 파트너십 안에서 마케팅 팀과의. The decision follows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to prop up the local economy in a partnership with local businesses. 그 결정은 뒤따르는 거죠. 정부의 개입을 나아가 지역 경제를 떠받치려는 파트너십 안에서 지역 기업들과의.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자, 오늘은 미 재무부의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경제 기사 핵심 문장들을 스트림 리딩으로 쭉 읽어봤습니다. 바우와 프로법처럼 원어민이 자주 쓰는 진짜 표현들 기억에 남으셨죠? 다음번 영어 뉴스를 들으실 때 오늘 배운 표현들이 들리시면 그때 진짜 내 것이 된 거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에서 또 새로운 표현들로 만나요. 그때도 재미있게 읽어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